네, 세미 아나운서의 꼼꼼한 어제장 복귀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장 우리 증시 FOMC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관망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어제 하락했는데 달러 원 환율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됐고요. 글로벌 2차 전지 약세 영향으로 국내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약했습니다. 이제 2시간 후면 오늘장 시작인데요. 시장 대응에 필요한 이슈 짚어주실 분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건 아주 뉴욕 증시 일제히 1.3%나 올라줬습니다. FOMC 올해 마지막 FOMC 막을 내렸고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아무래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최근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약간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는데 사실 어제 뭐 예상보다 파월 의장이 좀 어떻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확정을 짓듯이 좀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게 뭐 언제 또 말을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점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3번 정도 할 것이다 내년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동안 국내 증시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러면 금리는 이제 안 올릴 것인 건 다 알겠어. 근데 인하를 언제 할 거고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줬다. 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사실 근데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엔 문제는 한미 금리 차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도대체 언제 돌아오냐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게 지금 금리 차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2%나 나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우리나라 특히나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또 내려오다가 또 살짝 올라가고 있고 원화 약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온다. 갑자기 수급이 개선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호재들이 좀 나오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당장에 어떤 막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의 직접적인 호재가 우리 시장에서 나오는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8월 기자회견에서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점도표에 환호를 하긴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점도표는 계획이 아니라 전망이니까 믿지 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시장 자체가 금리가 하락한 부분 때문에 미국장이 오른 거는 뭐 오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 2,500이란 말이죠. 오늘 만약에 1% 이상 급등해도 어제 그 전에 종가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오늘 이제 FOMC 이후에 환호했던 미국 증시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경기가 둔화되는 건데 하면서 또 약간 또 눌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또 계속 박스피를 갈 수 있는 2018년에서 19년의 사이클도 그랬습니다. 2018년에서 19년의 사이클을 잘 보시면 금리 인상하다가 멈추고 넘어갈 때 미국 증시는 연말까지 계속 내달리면서 갔지만 우리 증시는 계속 못 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수출에 해야 되고 수요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 소프트 랜딩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둔화되는 거고 그렇죠. 중국은 구조적으로 계속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시장을 보시면 $70 밑에서 놀고 있는 거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명확한 시그널은 이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정도인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아직은 주진 않은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도표가 아마 1월에 나왔을 때 또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오늘의 환호를
남아있는 기간은 좀 되돌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금리 시장에 네, 말씀인 금리 거죠. 시장에 네. 있어서 예. 자, 그렇다면 사실 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이 이제 오늘부터 폐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이 좀 없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뭐 폐지가 돼서 뭐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 그게 외국인 등록이 폐지가 되는 거랑 돈이 들어오는 거랑 이거를 다르죠. 또 엮어서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굳이 엮자면 뭐 외국인들이 그 뭐 계좌 등록을 좀 쉽게 한다. 그러면 신규 자금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돈이 유입되는 거와 그 등록제가 폐지하는 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투자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그 수급의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푸라기라도 좀 짓는 심정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 짚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펀더멘털적인 측면도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ASML이 1조 원 투자를 해서 한국의 국내 R&D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는 뉴스플로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관련주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인데요. 자, 일단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ASML 자체가 원래 이렇게 그런 R&D 센터를 공개를 하거나 네. 외부적으로 이 노광 장비 클린룸을 공개하는 게 세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SML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도 수소가스를 재활용하는 EUV 노광 장비 관련된 그거 MOU를 했다는 거 둘 다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 포토 공정, 그러니까 지금 노광 공정이 포토 공정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ASML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우리 지금 핫한 HBM부터 시작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어제 CXL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미세 공정에 필요한 것이고 이게 노광 장비가 결국에는 이거를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웨이퍼에 그리는 역할을 이 장비가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뭐 윤 대통령님과 여러 가지 이제 가서 만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고 어제 반증의 예로 그런 것들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실제적인 그 기대 효과,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ASML이 타이완에도 R&D 센터가 있기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실질적으로 차세대 미세 공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공장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장을 더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게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기술. 그러면 로봇 기술과 그런 공장 자동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마트폰이라던가 삼성전자 주력 제품의 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좀 멀리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로봇 기술과 이런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 왜냐면 지금 세계 반도체 장비가 네덜란드가 지금 노광 장비 1위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이 2위예요. 저 캐논 쪽에서 네, 그리고 개발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글로벌적으로 어떤 장비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런 부분들,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나중에 공장 자동화를 만들 때 좀 참고를 해서 뭔가 좀 보완하기 위한 어떤 좀 머리를 쓴 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기술을 배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냥 호재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결국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 가치가 좀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관련해서 그러면 수혜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를 가장 먼저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노광 장비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요.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네. 동진세미캠입니다. 왜냐하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광액이라고 해서 노광 장비에 사용하는 첨가물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광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감광액 첨가제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토마스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제 SNS텍이라던가 FST 이런 쪽이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종목은 어제 많이 안 움직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떤 급등이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멀리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이런 노광장비 쪽은 분명히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R&D 센터 관련된 수혜주로 이렇게 세 종목을 좀 꼽아주셨고 다음 이슈가 사실은 또 관련된 이슈여가지고 한번 이때 네, 이야기를 네.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SNS텍 그리고 FST를 꼽아주셨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CXL 관련된 4개의 상표를 무더기 출원했다라고 하는 부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장비주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많이요. 했거든요. 네. 네네.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들은 사실은 다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이제 MOU 체결한 것도 사실 MOU는 센티멘트 개선 요인이지 펀더멘털 개선 요인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UV 장비나 이런 부분들의 협력 관계가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수혜에 가시성이 높은 부분이긴 하고 이것도 보시면 CXL 같은 경우에 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네네. 뭐 뉴스 자체가 지금은 반도체의 이제 센티멘트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뉴스인 거는 맞다. 다만 굉장히 단기적인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HBM을 잇는 차세대 메모리라는 HBM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랄까요? 좀 시장은 좀 앞서가는 걸 좋아하니까 성장을 끌어온 건 맞는데 지금은 뭐 앞서 있는 HBM에 더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 이유까지 보는 거는 네네. 좀 약간의 어떤 센티멘트 개선 요인이지 펀더멘털로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석 지금 뭐 네. HBM 관련주들이 충분히 아직은 리레이팅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다음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는 거 좀 아쉽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본부장님? 같은 의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CXL 관련돼서 그냥 이렇게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저도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CXL 같은 경우는 기존 D램이랑 다른 거는 단 하나입니다. CPU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HBM을 시작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왔고 그다음에 CXL로 넘어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키 맞추기 아니냐. 지금 한미반도체랑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HBM 대장주가 한미반도체고 HBSP인데 ISC 이런 먼저 갔던 종목들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쉬어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동안 못 올랐던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키 맞추기 아니냐. 네.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랐던 거는 대부분 다 보시면 과대낙폭주들이었어요. 그동안 주가가 HBM 움직일 때 뭐 온디바이스 AI 움직일 때 아예 그냥 관심도 없던 소외주들이 어제 다 급등이 나왔단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소부장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다. 그럼 반도체 섹터가 좋다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제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막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제 사야 될 것 같아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니까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CXL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긍정적입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와 파생돼서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BM이 아직도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요거까지는 좀 단순 이슈에 의한 좀 급등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종목 장세, 특히나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스텝이 좀 꼬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냥 큰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부장 내에서 지금 말씀 주셨던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도 네.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폭등을 한 번씩 이렇게 관심 네. 쏠 때마다 굉장히 또 크게 올라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좀 올바른 투자 뭐 상승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급등하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쪽 sek터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ASM이랑 MO를 체결했을 때 실제로적으로 노광장비 관련 사업을 누가 하고 있고 그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뭔지, 그리고 CXL을 했을 때 어제 오른 종목 중에 사실 CXL 진짜 관련주라고 생각되는 건 저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못 올라간 종목 중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이 탄탄하고,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 단계다. 네. 이게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옥석가리기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진짜 CXL 수혜주. 저는 사실 네. 오히려 PCB 기판주들이 지금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D램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통신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수혜주, 저는 오히려 그쪽이 시스템 반도체 실제적으로 하는 일, 네. 그런 거 관련된 기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시장 전략도 좀 간략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 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장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의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불트랩일 가능성도 저는 있어하고 봐요. 기술적인 분석에 보면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상승이냐라는 고민이 하나 있고, 미국이 계속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한 어떤 수요 시장의 둔화를 반영하면서 가지 않을까. 오늘은 좀 상승을 좀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더 강하게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불트랩일 가능성, 오늘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특히나 인맥주들 지금 요즘에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테마 타고 가는 종목들 잘못 쫓아가셨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실제적인 좋은 기업들을 찾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단타로 좀 짧게 수익 내고 나오겠다고 하시다가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선물옵션 동시심 만기이기 네네. 때문에 어떠한 변동성을 보일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진짜로 좀 꾸준하게 좀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찾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선물옵션 동시에 만기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자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